반갑습니다. 저희청에서 이런 행사를 또 개최해 주신 기술교수 협회에도 고맙고 저희청을 방문해 주신 기회를 드리게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중소기업청은 늘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존재하는 거죠. 사실 중소기업이라는 게 대한민국에 300만 개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00만 개고 그중에 중소기업이 99% 때문에 300만 개가 거의 12,000개 이외에는 중소기업인데 저희가 중소기업을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하다 보면 늘 애로를 느끼는 게 중에 하나가 대상이 너무 넓습니다. 넓다라는 거 뭐냐면 1인 기업부터 수백 명을 이렇게 포함하는 대기업형 유기업까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고 만들고 할 때 좀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R&D 지원 정책이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R&D 지원 정책을 만들다 보면은 작은 기업들 또는 중견기업들, 큰 기업들 여기서만 제가 말씀드린 중견기업은 대기업, 중소기업 사이에 있는 중견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을 말씀드리는데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각각의 맞춤형의 R&D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수정화하고 바꾸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큰 틀로 바꾼 것 중에 하나가 그럴 바에 아예 저변 확대를 통해서 R&D를 한 번도 안 해본 기업들 또는 해봤어도 몇 번 안 해본 기업들을 위해서 폭을 좀 넓히자. 예산을 반절을 투입하고 또 나머지 반절 예산은 선택과 집중. 괜찮은 기업들이 R&D를 하고 싶을 때 돈이 적어서 좀 힘들어 그러니까 요새는 한 3억에 3년 동안에 10억 정도를 지원해주는 이런 R&D를 만들자 해서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투트랙이라고 하는데 우리 청의 그 투트랙 정책을 이번에 설계되면서 가장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상시 접수라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까지는 이제는 1년에 한 번 내지는 많아야 2번 접수를 했는데 이제는 많게는 9번을 접수합니다. 늘 접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는 건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R&D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 생각이 좀 없었어요. 아니면 한번 해볼까 하는데 접수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못하는 분들은 놓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래서 매달 하기 때문에 이번 달 놓치면 다음 달 할 수 있고 그 다음 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시 접수 제재로 바꿨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2003년 정책 방향을 보면 저희가 2003년 저희 정책 방향은 여기 보시면 예산을 7,83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8천억이 약간 넘습니다. 여기에는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기술료라는 게 있는데 그걸 포함하면 이게 8천억이 약간 넘는 돈을 가지고 저희가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총 예산은 16조 8천억입니다. 저희가 7,300억인데 요게 부처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로 말하면은 교과부, 지금 이제 새로 박근혜 정부가 이제 부처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그 이전 가부처로 하면은 교과부, 그다음에 직영부, 방위사업청, 그리고 중소기업청 이런 식으로 R&D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 예산이 8천억 정도 된다는 거죠. 단지 문제는 R&D를 성공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자금을 들이면 100개 기업 중에 약 94개 기업이 성공을 했는데 그 중에 사업화를 하시는 기업은 반절이 안 됩니다. 반절이 안 됩니다. 94%라고 하더라도 한 47%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이 50%가 안 되는 정도 사업화 성공률을 나타냅니다. 요건 뭘 의미하느냐면 여러분들께서도 R&D를 하셔서 꼭 성공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R&D의 성공은 가능하지만 그 사업화를 할 때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좀 받으시면 될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저변 확대와 선택과 집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변 확대라는 것은 R&D를 좀 더 안 해본 기업들을 많이 넓혀드리겠다는 건데 저희가 2000년도 이전, 1998년도부터 R&D 사업을 중소기업하고 같이 해왔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그 이후에 2011년도입니다. 12년도 자료는 아니고 11년도까지 전라북도 기업들이 R&D를 해본 기업의 숫자가 4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R&D를 할 수 있는 기업은 5,000군데입니다. 5,000군데 기업 중에서 450군데만 R&D를 해보셨어요. 물론 자기 돈 갖고 R&D를 해보신 분들은 더 있겠지만 국가 돈을 지원받아서 R&D를 해보신 분들이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다른 청하고 다르게 저희 쪽에서는 첫걸음 기업, R&D를 국가 지원 한 번도 안 받았던 기업들을 저희가 거의 70% 이상 지원을 해줬어요. 늘 기업인들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두 가지 패턴입니다. 야, 중소기업 과제 뭐 정말 선정을 어렵고요. 선정되기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첫걸음 기업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어떤 기업들은 그래요. 중소기업 과제 한 번도 못 해요. 돈이 적은데.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근데 사실 돈이 적은 데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이미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맛은 아는 건데 돈이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못 해본 기업이 90%가 넘어요. 전라북도에서 5,000군데 중에서 거의 4,500개가 넘는 기업들이 한 번도 R&D를 안 해보시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여러 번 해본 기업들보다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는 게 R&D 생태계를 확장시키고 건강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걸음 기업들, 한 번도 안 해본 기업들 또는 해봤어도 적게 한 기업들한테 혜택을 많이 드리고 이런 기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태계를 뛰어넘어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3년에 10억 정도 연구비를 가져가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던 R&D를 성공하고 그것이 다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금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끝나면은 사실 450개 기업이 전라북도에서 10몇 년간을 14년간을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기업들을 보면 그 회사 리스트에서 그 중소기업 사업을 한 그 경험을 보면 7번, 8번, 뭐 어떤 경우 10번이 넘게 있어요. 이제 R&D에 기대서 사업하는 그런 기업들은 퇴출을 시켜요. 계속 국가 R&D로만 사업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뭐냐면 여기를 끝내고 알아서 나가야 돼요. 즉 우리가 물건 불교에서 가끔 얘기하는데 방생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은 뭐 그 의미가 퇴색되지만 방생이라는 걸 통해서 자연생태계를 보내드리듯이 이분들도 방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짠 이번에 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변화시켜놓고 보니까 제가 이게 16번째인데 16번째 설명회로 다니고 그 뒤에 그분들하고 이제 전화를 하거나 모니터링을 해보면 좋다는 분보다는 나쁘다는 분이 많아요. 좋다는 분은 전화 안 해요. 아, 그거 잘했어, 좋아, 이렇게 전화 안 하잖아요. 근데 나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작년 가을에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완전히 개편이 됐어요. 개편을 할 때 보면 새로운 신시가지가 생기거나 새로운 신흥 주택지역이 생기면 버스를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선 개편을 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내가 예를 들면 전주역 앞에 사는데 거기에서 신시가지 여기만 오는 버스가 계속 있어서 편했어요. 안 할게요. 그런데 다른 데까지 버스를 투입하다 보니까 이 버스를 줄이고 8시에 딱 나와서 버스를 타면 여기 8시 40분에 도착했는데 이제 8시에 버스가 없어진 거예요. 7시 50분이나 8시 10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불편하다고 이제 전주시에 나가니까 그분들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1년에 한두 번이지만 전주역에서 예를 들면 뭐 동산촌으로 갈 때 버스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가거나 버스 2번 갈아타거나 하면 불편이 있었었는데 이번 개편으로 그게 없어졌어요. 그거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편한 게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 집 앞에서 타는 버스 숫자가 줄어들어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체 생태계로 봐서는 좋아지게 됐다. 분명히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시면 야 그런데 그것은 너무 불편하더라. 그것은 고쳐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아 그거 정말 잘했어. 좋아졌어라고 하시는 분은 전화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이런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것도 버스 노선과 같이 좀 전체적으로는 좋아지지만 본인한테는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면서 사업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총회 전체 그런 틀 개편의 사업에서 유망 기술에는 선제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큰 사업, 선택과 집중의 개념이고 R&D 저변 확대를 하겠다. 원래 2단어와 2단어는 상충되는 양이에요. 단어입니다.
뭐 선제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저변학대를 포기하는 거고, 저변학대를 한다는 건 이걸 포기하는 건데, 저희는 예산을 거의 반드시 딱 나눠서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약간의 그 돈을 가지고 기술개발 인프라를 확충을 시키는 겁니다. 이 사업 내용에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기술개발 인프라라는 게 뭐냐면 지금 모든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게 사람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거꾸로 모든 실직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있는 게 기업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가 있냐면 미스매칭이라는 그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거하고 기업이 원하는 게 다른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문제가 그 기술혁신협회 정도 수준의 기업들의 문제는 뭐냐면 R&D를 할 사람을 못 찾아요. 이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그러면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 키워놓으면 다 수도권 올라간다. 그 젊은이들의 생태가 당연히 그러니까 그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를 끌어오려면 수도권에 맞는 그런 배우를 해줘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술개발 인프라를 확충시킬 수 있다는 거는 초보 기술 인력을 내가 키울 때 돈을 들이겠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연구개발 인력으로 뽑아서 연구개발을 하는 그 사람에게 봉급을 드릴 때 국가에서 2년간 지원을 해주겠다. 그게 큰 틀에서 기술개발 인프라 확충입니다. 아니면 나는 그 친구를 가르칠 게 아니라 다루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퇴직 인력이든지 어떤 우수한 인력을 쓸 때 필요한 자금을 일부를 지원해 드리겠다. 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요 세 가지를 크게 구분하시면 되고, 요것은 이제 우리 청에서 여러분들한테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거나 평가를 하거나 만들었다라는 뭐 자랑 같은 거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저희 자랑이니까 안 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R&D 저변학대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용어들이 지금 생소하신 용어들이 많습니다. 건강진단, 산업기업, 포기업, 수산물인데, 건강진단 이 프로그램은 물론 용어는 바뀝니다. 뭐 지금은 건강진단이지만 어디가 용어는 바뀔 겁니다. 내용은 뭐냐면 우리 기업이 내가 지금 사장이고 아니면 내가 뭐 돈을 관리하는 재무 쪽 이사인데 우리 기업의 돈이 이 흐름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빚 한 푼 없이 사오고 내 돈 갖고 사오고 자랑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재무 컨설턴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비웃습니다. 돈 안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게든 은행에 있는 자금, 공적 자금은 얼마나 나한테 유리하게 쓰느냐가 도움이 되는 거지 내 돈 가지고 사업한다는 게 자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사채를 쓰고 있는데 제2금융권도 못 들어서 사채를 쓰고 있는데 비중이 높아지니까 불안하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 회사가 노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뭐 환경관리 시스템을 내가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돈이 더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우리 회사가 약간의 공해물질을 배출하는 회사라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게 돈이 더 들어가는지 다른 데보다 많이 들어가는지 조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효율성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단을 해드립니다. 그게 건강진단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건강진단 프로그램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사에서 그런 걸 했을 때 건강진단 저희한테 신청서가 있는데 신청서다가 딱 체킹을 하면 됩니다. 자금, 인력, 뭐 이렇게 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가 나가서 건강진단을 해드리고 처방전을 드립니다. 그게 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R&D도 그 안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R&D. 우리 회사가 R&D를 해봐야 되겠다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건강진단할 때 하나 문제는 일반 건강진단은 하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회사가 5인 이상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 R&D는 그게 관계없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하시면 건강진단 그 신청서에다가 R&D를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평가를 해드리고 그리고 돈을 드립니다. 이게 건강진단 프로그램입니다. 요걸 통해서 하는 그게 사업들이 요것들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전용 사업. 자, 회사가 5년이 안 되셔야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으시는 것은 따로따로입니다. 이 창업 기업에 대한 사업은 회사가 5년이 넘으시면 안 됩니다. 5년 이내 기업 중에서 그것도 종업원이 50인이 넘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면 50인이 넘더라도 매출액이 50억 이하면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50억이 매출액이 넘는다. 그러면 종업원이 50인 이하는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5년 이하의 기업으로서 매출액이 50억이 안 넘거나 50인 이하의 기업은 이 사업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두 번째, R&D 초보 기업. R&D를 한 번도 안 해보신 기업들만을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R&D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만 선정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나는 R&D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창업 기업에 가서 많이 경쟁을 해서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신 분들은 첫걸음 기업이라는 사업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만 따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고 경쟁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선정을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희 전라북도 경우 R&D 초보 기업의 경우는 약 90개 정도 선정을 해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하나, 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이 여기에 보시면 뭐 세탁업, 동네빵집, 디자인, 뭐 액세서리 디자인, 고개 광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기업들도 R&D를 하고 싶은데 과거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청하면 거의 떨어지니까.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단지 액수가 5천만 원 이하입니다.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정도의 R&D 자금을 드리는 사업이고, 또 하나 단기라고 되는데 9개월 정도 R&D를 할 정도. 다른 거는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것은 한 9개월 정도 안에 뭘 개선할 수 있는 거 있는데 돈이 한 5천 필요하다 하면 요걸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건 설명을 이제 스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까지 했던 사업인데 단지 액수만 늘린 겁니다. 기술혁신 역량 강화 사업, 오브가 서비스 상품 사업, 융복학 기술 개발 사업, 대중소기업 협력기술 개발 사업은 이런 것들은 과거에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액수를 좀 늘렸어요. 기간도 좀 늘리고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왜냐하면 좀 앞서 설명드렸던 것들을 더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스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R&D, 아까 인프라 쪽이 말씀을 드렸는데 R&D 기획 역량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시면 우리 회사에 정말 좋은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이거 사업화해야 되는데 정말 세상에 이걸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그럴 때 대답을 뭐 이걸 합니다. 요걸 해주십시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계획서를 국가에서 정확히 평가를 해드린 돈을 한 3천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정확히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책자로 드립니다. 이 기술은 이미 사실 사장님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도 생각을 해서 이미 사업화가 돼 있다. 내지는 정말 좋다. 그리고 등급으로 A 플러스부터 쭉. 우수 등급이 되면 내년도에 올해 이 평가를 해가지고 우수 등급이 되면 내년도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R&D 자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내 사업 정말 좋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D 나오고 C 나오고 이런 거. 그러니까 정말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비밀 다 보호됩니다. 신청하셔서 선정이 돼서 평가를 받아보시면 본인이 내실 돈은 몇백만 원 안 되고요. 국가에서 나머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R&D 기획력량 제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사업을 내가 하는데 R&D 사업 신청서를 한 번도 안 써봐서 첫 걸음인데 해본 적이 없잖아요. 해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 30페이지짜리 소설을 쓰시라고 하면 못 씁니다. 사실 저희도 R&D 계획서 쓰라고 하면 저희도 못 씁니다. 뭐 저희 과거에 R&D 계획서 혹시 써보신 분들 계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회사에서 거의 R&D를 주도하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그게 귀찮거든요. 저희 중소기업 중에서 안내표에서 딱 보내줍니다. 올해 이렇게 사업 공모를 있을 때 신청하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사장님이 볼 때라 텍스가 다 나오기도 전에 뽑아서 버립니다. 그것도 분석이 오거든요. 왜? 찢어놓으면 사장님이 보면 안 됩니다. 신청을 하고 귀찮습니다. 왜 그랬냐면 30페이지에 달하는 항목 중에 제가 봤어요. 저희도 평가를 하니까 필요성, 기술개발 필요성, 기술개발의 배경, 기술개발의 목표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그걸 저희가 과거에 쭉 써내시라고 했어요. 써내시라고 하니까 쓰기 힘들어서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합니다. 평가지 요것을 R&D를
계획서를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사람을 보내드립니다. 나중에 보내드릴 거예요. 그냥 계획서 짧게 내시면 주인자분이 그렇게 해서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요거 연구자는 공동활용답이라는 것은 나는 R&D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장비를 필요로 하는데 장비 이용료가 너무 비싸요. 비싸도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못 써먹니다. 전북대학교에 있는 장비, 예를 들면 내 바로 옆에 있는 대학에 있는 장비를 활용을 하고 싶은데 장비 사용료가 시간당 뭐 비싸니까 그 장비만 좀 이용료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부분. 요건 저희가 쿠폰, 바우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40만 원을 내면 기업에 따라 틀리지만 40만 원을 내면 100만 원짜리 쿠폰을 저희가 드립니다. 6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장비를 쓰시면 여러분은 사실은 40만 원만 내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장비를 빌려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사업이 요겁니다. 또 하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중급 연구개발 인력 채용 시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고 했습니다. 아니면 이공계 전문가가 가서 하실 때 저희가 돈을 드린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인프라 확충입니다. 앞으로 내가 필요한 게 뭔지에 따라서 이제 맞춤을 하시면 돼요. 장비만 필요한지, 사람이 필요한지, 또는 정말 내가 돈을 받아서 연구를 하실 건지, 이게 세 가지입니다. 또 하나, 이번에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R&D를 하실 때 어떻게 해오셨냐면 산학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기술 개발 아이템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장비가 부족하거나 또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 내지는 그 반대로 뭐 우리 애들이 다 기술 개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고서 쓰거나 아니면 이런 거 분석을 할 때 전문기관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기관이나 대학 같은 데하고 같이 하는 사람을 산학사업이라고 합니다. 즉 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소가 같이 하는 사업. 근데 이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희가 지금까지 신청을 받을 때 대학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학 교수님들이 기업 방문해가지고 우리 거기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서류 작성해서 아까 말한 소설을 씁니다. 요즘 36페이지짜리 소설을 써서 대학에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4단계 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폐단이 있느냐, 기업 입장에서는 내 아들이 지금 대학원을 다녀요. A 대학교 대학원을 다니는데 그 교수가, 지도 교수가 아버지 회사하고 하나 하는 분이면 노학 쓰는 사람 거의 없어요. 내 친구가 교수야. 후배가 교수고 선배가 교수면 와서 해달라고 하면 노를 못합니다. 그런 사업이 많이 있었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바꿨습니다. 틀을. 어떻게 하냐. 일단 기업들만 신청을 받습니다. 대학원 가는 게 없이 기업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만 평가를 해서 플랫폼이라는 데 올려놓습니다. 인터넷에 공지를 합니다. 그걸 보고 대학 교수들이 나 저거 하겠다라고 그때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고 기업인들께서 보시고 만약 우리 과제는 세 군데에서 대학에서 한다고 왔다 그러면 평가를 같이 하셔서 난 이 대학하고 할래 평가를 하십니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이미 짜진 교수님이 와서 신청을 했어도 나 저기 스타고는 너 하시면 돼요. 평가 점수는 5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 점수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탈락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태계를 좀 바꿔보려고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수요자 선택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하고 파트너를, 대학 교수들을 모집하거나 연구소, 뭐 캠픽이라든가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구소를 모집해서 파트너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때 지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졸업제. 이게 중소기업청 과제뿐만 아니라 국가과제, 뭐 직영고 과제도 있고 교과고 과제도 있는데 이 연구과제만 해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있어요. 실제 여기 전라북도도 많이 있습니다. 1년에 막 30억씩 수주해서 연수만 따가지고 그걸 먹고 사는 이런 분들 못 하도록 졸업제를 했습니다. 뭐 1년간 유예 했다는 게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인데 우리 과제 참여율을 낮은 과제, 돈이 적은 과제는 평생 회사 동안에 3년 3번을 할 수 있고 선택과 집중의 과제는 4번까지 할 수 있어요. 4번 하시면 졸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만일 선택과 집중의 과제를 과거에 한 번이나 해왔다. 2014년부터 이제 2013년을 포함해서 2005년에서 2013년까지 큰 과제를 한 번이나 해봤다. 그러면 작은 과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밑으로는 못 합니다. 늘 그 뒷과제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투명성 되고 피드백 요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규모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예산의 4.6% 수준이고 정부의 어쩌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개발 기간 저희 사업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공고문을 다시 보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중소기업 중에 어떻게 하고 뭐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런 거 이제 선택과 집중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소설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36페이지짜리 소설 얘기를 했는데 하루 저녁에 36페이지 소설을 읽으신 분들도 드물 거예요. 물론 소설 좋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저는 잘 못 읽습니다. 책을 아무리 좋아해도 하루 저녁에 36페이지 못 씁니다. 그런데 쓸 수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한테 또는 R&D를 전담하시는 연구 소장님들한테 파격적으로 저희가 세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 신청하는 서류를 3페이지로 드렸습니다. 3페이지. 36페이지짜리를 3페이지로 드렸어요. 3페이지로 가. 3페이지 줄여드릴게요. 제일 앞페이지는 회사 현황이에요. 회사가 어디 있는지, 대표자가 누군지, 또 회사가 뭘 가지고 있는지 이런 현황이 있잖아요. 뭐 케이스를 가지고 있고, 인증을 가지고 있고, 그런 현황이에요. 이건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회사에 있는 거 그냥 짧게 해주세요. 그건 두 쪽입니다. R&D 케이스로. 저희가 요구하는 거. 두 쪽이면 한번 해보시면 안 하잖아요. 두 쪽 부분.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받냐? 과거에는 다 온라인으로 왔었어요. 온라인으로 하려면 인증도 해야 되고, 뭐 가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 인증을 받기 위해서도 힘든 게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받습니다. 올해부터. 이 사업은 선택과 집중 과제가 아니라면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오프라인으로 중소기업 중에 딱 와서 석장제를 내면 돼요. 근데 나는 남원이고 고창이고 부안인데 멀다. 뭐 한 번씩 나오시면 좋은데 그분들 위해서 중진공에서도 접수를 받고 기보 신보를 통해서도 접수를 받습니다. 갖다 놔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잡게요. 네? 접수를 하셔도 넓어졌죠. 그다음에 오프라인이니까 그냥 뭐 타이프 쳐서 출력해서 갖고 오시면 돼요. 옛날 같은 온라인에 뭐 올리고 망에 올리려면 막 또 마지막 날에 부하가 걸려서 다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선택과 집중을 더하기를 서면평가와 현장평가와 대면평가를 보거든요. 서류를 한번 보고 회사에 나가서 보고 그리고 직접 사장님의 이 얘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지원과제를 선정해서 돈을 드렸는데 과거에도 똑같이 그렇게 해왔어요. 요것은 저변학교 사업,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관심은 거의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라북도에는 100개 정도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데 경영 전문가든지 기술평가 전문가를 보낸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돈이라든가 뭐 컨설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 가설급 때문에 요건 나가시고 우리 것만 신청하면 이제 신청을 이렇게 3페이지짜리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으시면 저희가 나갑니다. 나가서 회사를 보고 바로 사업을 결정을 해드립니다. 어떻게? 이 회사는 창업성장 사업이 좋겠다. 1년에 2억까지 드리는 사업이고 90%를 국가에 줍니다. 연구비의 90%를. 요거 산학연 사업으로 가는 게 좋겠다. 1년에 1억까지 드리고 75%를 드리는 사업입니다. 아니면 제품 공정기획 사업. 조금 전에 말했던 9개월에 5천만 원까지 드리는 사업인데 요걸 드립니다. 자, 여기서 있었던 건 틀린 게 서면평가라는 게 없습니다. 기술평가를 하시고 회사에 가서 보시고 저희가 선정을 해드리면 이제 대면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대면평가는 사장님이 가서 발표를 하시는 겁니다. 오셔서. 우리 회사에서 이걸 처음에 오셨는데 과거처럼 PPT 이런 거 만들지 마시고 그냥 읽던 그거 석장짜리 내시고 갖고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뭐 파워포인트 만들어서 막 와서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서류 갖고 와서 발표를 하시면 되는 거고 단지 이 창업성장 과제는 돈이 2억이나 들여야 되다 보니까 계획서를 10쪽짜리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는 3페이지짜리 만들라고 했더니 갑자기 10쪽짜리로 이게 두 쪽이 9쪽으로 늘어나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저희가 전문가를 보내드립니다. 나는 필요 없다. 내가 다 하겠다 하신 분은 안 보내드려도 되고 나는 한 번도 안 써봤으니 와서 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그런 분을 보내드리고 나는 이거 노하우라 기술적으로 끝내지 말고 이놈의 사업성 또는 효과만 와서 써주면 좋겠다 하면 그런 분만 보내드리고 골라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쪽 분야만 선택을 하시면 그런 분을 보내드려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신 다음에 대면평가를 하게 됩니다. 대면평가는 사장님이 가서 발표하시는 거라고 했죠. 이 대면평가는 파워포인트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왜? 돈이 크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 과제를 저희가 결정을 합니다. 단지 산학사업의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에서 와서 미리 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정된 걸 가지고 대학에서 와서 그분들에 대한 눈을 평가합니다. 이것은 기업이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공모를 해서 그분들을 따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1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7월 1일 날 돈 드리기가 힘들었어요. 얼마나 평가가 많은지. 이 사업을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월 1일 날 접수를 지금 받았습니다. 저희가. 1월 1일 날 받아서 1월 10일까지 받은 사업은 4월 1일 날 돈이 나갑니다. 빠른 것은 3월 중순에 나가고 늦어야 4월 1일 날 돈이 나갑니다. 이 사업이 제일 늦은데요. 요 과정을 하나 거치기 때문에 대면평가를 한 번 더 대학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이게 4월 1일 날 돈이 나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바로 나갑니다. 이게 우리 사업에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3페이지짜리를 줄여놨죠. 매달 접수하는 것을 줄여놨죠. 여러 곳에서 접수를 하게 됐죠. 또 그리고 빨리 평가를 해서 3개월 이내에 평가를 하려고 돈을 드려야 되다 보니까 인원이 저희 과 인원이 2배로 늘었습니다만은 지금도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혹시 평가를 나가셨을 때 조금 전지 불친절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네. 같은 말을 하도 반복하고 하다 보면 이 자료 있으니까 왜냐하면 소리가 적어졌으니 저희가 더 체크할 것은 가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말은 수도 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혹시 그래서 대답을 안 하더라도 미워지 마시죠. 혹시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개그 콘서트 보면 브라운이나 한마디도 안 해도 인기 좋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혹시 한마디도 안 해도 인기 있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더 잘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놨다. 지금 이제 회사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는 중 하나가 안 해보신 분들의 질문이 뭘까요? 안 해보신 분들. 그냥 신청서 폼대로 그 2장 안에서 써서 내시면 돼요. 혹시 어려우시면 기술을 너무 내가 노출하는 게 아닌가 좀 어려우시면 제목에다가 살짝 살만 붙여주세요. 예를 들면 이 마이크를 뭐 어떤 식으로 개발하자. 예를 들면 부양이 가능한 뭐 마이크. 그래서 하는데 과거에는 어떻게 이걸 개발할 건지 다 쓰셨어야 돼요. 근데 그냥 공중으로 잘 뜨는 그런 마이크 개발하겠다고 하시고 저희가 가서 말씀을 여쭐 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와서 발표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면 돼요. 질문을 안 하셔도 되고 선생님께서는 저희한테 질문을 안 하셔도 저희가 다 물어봐서 채팅을 해서 야 우리 회사에서는 안 물어보고 넘어갔지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럴까봐 저희가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탈락이 되면 이래서 탈락이 됐습니다 하고 홍보하고 끝이었어요. 이의 신청하시려면 일주일에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제 결과가 끝난 뒤에 그렇게 하니까 이의 신청을 해도 그 다음에나 뭐 반영이 돼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과정 중에 저희가 늘 알려드립니다. 현장을 가서 사장님하고 그다음 회사를 하다 보니까 부족한 게 있었어요. 장비가 좀 부족하다. 또는 사업 비전이 없다. 뭐 조사해놓은 게 별로 자료가 없더라. 이렇게 하면 바로 탈락을 시키고 1월 10일까지 접수된 것은 저희가 1월 25일까지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1월 25일까지 평가를 해서 1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알려드립니다. 선생님네는 이러이러해서 점수가 작아서 탈락이 됐습니다. 라고 알려드립니다. 그러시면 2달 안에 그걸 보강을 하는 거예요. 장비가 없다고? 알았어요. 장비를 뭐 구입해 오시든지 다른 데하고 계약을 하든지 내 장비를 필요한 거 만들어 놓지.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내가 사업계획 한번 다시 만들어 놓지. 이러시면 됩니다. 2달 안에. 그래서 다시 특별체 되던 즉 1월에 신청한 데는 4월 1일날 다시 신청하시면 돼요. 나 그거 보완했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만 봅니다. 보완된다 안 된다. 다시 처음부터 보는 게 아니라 그 항목만 보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단계로 진행을 시켜드립니다. 안 물어봤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게 거기에 다 체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물어보셔도 저희가 체킹이 가능한 게 있어요. 인터넷상에서 회사를 다 들어가 보면 그런 것은 안 물어볼 수도 있어요. 어느 회사는 물어보고 어느 회사는 안 물어보고 다 그 점수를 저희가 환산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대면 평가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발표를 딱 했는데 질문하신 분들이 막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많아서 떨어지는가? 또는 뭐 질문을 안 하고 좋습니다. 5분도 안 했는데 가시라고 해요. 그래도 그분들은 다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 그 항목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경제성 자료는 이미 2008년도 자료고 예를 들면 이런 데서 부족해서
이것은 여기 평가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뭐 2010년 자료 갖다 드릴게요. 그것만 하면 됩니다. 언제? 2달 뒤에.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오케이. 근데 다른 항목들 평가했기 때문에 그 항목만 체크해서 점수가 되면 선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저희 직원들이 가거나 누가 평가를 가거나 또는 현장에서 대면 평가를 받으실 때도 질문이 많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질문이 없었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다 해야 돼요. 알아서 저희가 다 알아서 평가 표를 해서 그걸 보내드리니까 이거 그때 분명히 안 물어보고 어떻게 평가를 했지? 저희한테 자료가 다 있어요. 기보나 신보나 중진공업에서 다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만 저희가 여쭤본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 물어보고 갔는데 평가도 빵점으로 나왔다. 그러면 바로 이 수정을 하십니다. 저희가 그거 수정을 바로 그날에 해줍니다. 바로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바꾼다는 거예요. 하실 일들은 뭐냐? 3페이지짜리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거고 그 사업계획서가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좌우는 안 해요. 보시고 알잖아요. 서면평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면평가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해야겠다 고생하지 마시고 신청만 많이 해주시면 돼요. 저희 바빠도 괜찮으니까 신청만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다 여쭤보고 또 오셔서 말씀을 하시면 돼요. 많이 신청만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사업별 세부 내용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제 크게만 할게요. 선택과 집중의 과제는 이런 게 있고 저변학 때 과제는 이런 게 있어요. 나는 1인 창조기업이다. 아니면 5년 이하의 50억 내지는 50인 이하의 기업이다. 아니면 처음으로 하는 회사다. 이런 거에 따라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빵집이나 뭐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빵집이 꼭 아니라도 돼요. 나는 뭐 한 20인 되는 기업이고 30인 되는 기업이지만 이거 제품 공정 개선이 필요하다. 나는 굳이 연구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어떤 공정 개선이 필요하다면 요걸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걸 신청하실 때는 3쪽짜리 나는 거예요. 요걸 신청하실 때는 10쪽짜리 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3쪽짜리로 갔을지 10쪽짜리로 갔을지는 이제 이번에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프라 기업은 기획영상 되고 하고 이번에 A등급 이상 받으면 아니 B등급 무슨 등급입니까? B등급 이상 받으면 내년도에 그냥 R&D 사업 자금을 그냥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연구자금 공동화된 사업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만 필요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사람이 필요할 때 이런 사업으로 크게 나눠졌습니다.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오늘 사실은 저한테 30분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분에 끝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중에는 제 설명을 한 번째 들으신 사장님이 계시는데 원래는 이 전체 사업 설명을 할 때 한 1시간쯤 해야 사실은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는 오늘은 이제 30분을 했는데 또 얼마 전에 10분짜리 됐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하는 집에서 이 사업 설명에 사실 내용은 좀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다 읽어보시면 아실 정도 수준입니다. 약간의 궁금증만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점심을 콩나물밥으로 먹을 때도 있고 한정식으로 먹을 때도 있고 저희 설명에서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같은데 1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내일 이 자리에서 똑같이 이 자리에서 제가 2시간짜리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제가 혹시 궁금한 내일은 내가 죽어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주무관님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설명을 받겠지만 제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설명을 또 해야 되는데 받겠지만 아니시면 내일 오셔서 보시면 정말 세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게 나는 요 사업 쪽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 내일 오시는 게 좋아요. 요것은 안 오셔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쪽짜리 그냥 쓰셔서 내시면 되고 제가 여쭤보고 와서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기 때문에 요것은 내일 오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여기서 3시부터 설명회가 있습니다. 부디 저희는 그래요. 바쁠지언정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저희는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달 1일에서 10일까지 1월서 9월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늘 염두에 두셨다가 신청서 가지고 여기 원하시면 저기 아까 말씀드린 기본화 신고 또는 중진공에 가서 놓아두시면 저희가 알아서 가져다가 평가 일정 알려드리고 평가하고 또 오시라고 해서 모셔서 다시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난 내일도 못 오겠고 오늘 꼭 해야 될 질문 하셔야겠습니다. 원래 이런 건 있습니다.
좋게 봐주시면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질문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 근데 저를 보시면 엄마한테 아무것도 몰라서 질문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그도 저도 아니겠다. 이제 학점으로 말하는 시학점 정도인가. 그럼 저를 그렇게 여기실 분은 오늘 질문하셔도 돼요. 내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건 농담이고요. 중간에 대신하니까 혹시 지금 아니라도 이따가 생각이 나시거나 하시면 꼭 질문해 주시고 또 저희 전화번호 기억하셨다가 꼭 해주시고 저희 전화번호는 그냥 1357 하면 됩니다. 1357로 전화하시면 저희 명함 안 받으셔도 1357 전화해서 정부